김도현 기자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 준비해 오셨죠?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이 네.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정규재 주필이 그쵸.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주필 자리에서 물러난다. 네, 일단은.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정규재 주필이 네. 박근혜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네. 정규재 TV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단독 인터뷰인데 이게 인터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쵸.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대통령 아니에요. 당시 대통령 뭐라고 호칭하죠? 박근혜 씨. 박근혜 씨. 네, 네. 박근혜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그 사람의 입장만 대변을 했었죠. 그쵸. 네. 그리고 되게 예리한 질문이나 이런 게 없었죠. 삼성 뇌물죄 문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한 문제들 네. 뭐 그런 건 없었고 소문이나 뭐 마약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맞아 예. 그런 얘기. 예. 그 좀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그 질문을 왜 한 거야 대체? 집권정지된 대통령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핵심이 빠진 질문 자체가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일반의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랑 네.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도 논란이었고 아무튼 그쵸. 논란 투성이었죠. 아 근데 그 정말 그 투샷 방송에 나왔던 그 투샷은 네, 진짜 흑백만 딱 입혀놓으면 네. 진짜 60년대 네. 같더라고요. 뭐 테이블 분위기가? 이런 것도 테이블 주변에 이제 네. 배경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 청와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춘제에서 하지 않았나? 네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 인터뷰 이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랬죠. 그리고 한국경제 내부에서도 이게 전혀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정치부 일진하고 정주필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뭐 이 소통이 있어야지 소통이 없었다 하면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주필과 유군석 편집국장과의 대화를 요구했고 실제 좀 대화가 됐었고 형기자들이요? 요구를 했죠. 예, 노조. 형기자 노조에서.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규재 주필은 계속 정규재 TV를 통해서 네.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씨를 계속 대변을 했었죠. 그랬죠. 예.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 그때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김도현 기자가 한번 정규재 예. 그때도 인터뷰했었죠. 예,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하신 말씀은 단독 인터뷰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질문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렇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질문 같은 거 준비했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네. 정규재 씨가 그런 거 없었다. 되게 유려했다 말씀이 이렇게 말이 유료했다고요. 예, 그 유럽 뭐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소문들을 일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최순실 게이트를 보는 관점이 네.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예전에도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단독 인터뷰를 하고 한 달 뒤인가 몇 주 전인가에도 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네. 입장을 낼 때 정규재 TV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전화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런 걸 취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재촉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취재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고영태 녹취록과 이런 거를 좀 취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예. 네. 어찌됐든 뭐 그분께서 어제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사실 찌라시였나요? 찌라시에서도 정규재 주필이 사의를 표명했다. 맞아요. 그런 게 좀 돌았었어요. 돌았었죠. 네. 그래서 직접 전화를 좀 드려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주필 자리는 그만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이분이 상무이사예요. 네. 그러니까 임원이죠, 임원. 그래서 임원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주필직은 내려놓는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네. 임원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회사 자체를 떠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떻게 뭐 정규재 TV는 계속 하실 거냐니까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지. 그래서 네. 상임 고문, 논설 고문이나 이런 것도 아마 하게 될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내일 지나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주필이란 자리에선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근데 논설 고문 되셨다고. 아 논설 고문 됐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내가 오늘 휴가라서 확인을 못했네. 네. 네. 어찌됐든 맞네요. 자기가 하신 말씀이. 근데 궁금한 건 그거죠. 자기의 의지로 내려온 것이냐, 네. 아니면은 내쳐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거죠. 아 그렇죠. 예, 본인이 사의를 먼저 표명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미디어오늘이 그렇게 조지는데
그만두지 아이고. 않을 수 있겠냐. 김도현 때문이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뜻이 아닌 사임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예, 그 본인의 뜻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 기자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네. 그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워낙 핫한 인물이고 한국경제 내에서도 정규재 이른바 정규재의 빠 정규재. 있어요? 정규재 빗바라고 해야 되나? 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좀 반빠. 정규재가 너무 나갔다. 네. 중앙일보 김진과 비교하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 이제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지지하는 분들도. 근데 정규재 관련해서 내부의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한국경제 기자들한테. 근데 지금 한국경제 사장이 교체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오늘 주총을 했나 그랬을 텐데 이분이 지금 거의 9년 정도 한국경제에서 한국경제 TV와 한국경제 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김기웅 사장이라고. 네. 이분께서 연임을 위해서 정규재 주필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 한국경제 내부에서 있더라고요. 한국경제의 사장이 되려면은 일단 예. 주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한국경제 주주들은 정경련. 네. 정경련 회원사들이에요. 회원사들. 네. 현대차가 제일 많고요. 주식이. SK 다 LG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소유하는 매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경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맡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임을 위해서 내려오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 대기업들이 지금 정규재 주필을 그렇게 곱게 보진 않는다. 그렇죠.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고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경제가 이 기사가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네. 그래서 아까 오전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네. 일단은 인사가 나지 않았고 오전 상황까지만 했을 때는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이 관련해서 마치 연임을 위해서 정주필을 내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건 어쨌거나 의견 표명의 입장이고 네. 담아두겠다 계속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심지어 그 저희 민동기 국장이 예. 오늘 아침 미디어 오늘 출근도 하기 전에 네. 한국경제의 거세낭이를 받았다. 뭐 거세낭이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뭐 그 한국경제 사장의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기사를 좀 바꾸고 싶으면 네. 그럼 내가 직접 한국경제 김기웅 사장이랑 통화를 해서 네. 의혹이 해소되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말이 곧 사장의 말이기 때문에 뭐야? 누구 위에 있다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최순실 아니야 최순실. 한경의 최순실. 법적 소송을 또 운운하시길래 그냥 뭐 알아서 그러셨군요. 하시라고 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정규재 주필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경제 내에서도 좀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됐죠. 그렇군요. 재밌다. 네, 어쨌거나 그럼 정규재 주필은 뭐 결론이 난 거죠. 논설이요 고문? 네, 네. 논설 고문으로 갔고 예. 주필에서 내려온 거고. 근데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워낙 또 애국 세력의 열화 같은 성화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기환 이사라고 있어요. KBS. 예. 네, 그 이분께서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네 비서관. 예, 변호인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KBS 이사였고 MBC 방문진의 이사였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어찌됐든 이 사실을 맨 처음에 알렸어요. 정규재 TV가 회사를 그만둔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뭐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갑재, 류근일, 네. 문창극 등 원로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서 네. 자유민주, 시장경제 담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인사가 그렇게 났다니 뭐 참 앞으로는 논설로 정규재 주필은 네. 거기 합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어쨌건 정규재 TV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네. 주필이라는 자리가 언론사에서 되게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필이 사실. 네. 네. 그 송희영 주필이 있었죠. 네. 막중한 자리에서. 그렇죠. 이제 예. 거의 뭐 기업으로 따지면은 뭐 상무, 전무 막 네. 이 정도 그렇죠. 되는 네. 급인데 엄청난 영향력이 자리 내려오는 거죠. 엄청나고 또 정규재 주필은 워낙 또 유명 인사라서 네. 한국경제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것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는 건데 이분이 사실 판을 짜는 거죠. 네. 그 마치 내부자들에 나오는 뭐 판 짜는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부에서는 너무 나갔다 이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너무 나갔다 하면서 김진 부전설 의원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전 대선 후보. 예. 떨어지셨죠. 예. 보수를 구하러 갔다가 컷오프가 되신. 그것도 1차의 컷오프. 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아시죠? 15분 연설에 1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연설을 한 거예요. 15분 동안. 그리고 잘린 거죠. 그렇죠. 1억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종편에서 계속 출연하시겠죠, 뭐. 네, 1억 벌어야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뭐가 안타까워요. 네? 나보다 돈 많이 벌 텐데. 훨씬 멀지. 그 가장 뭐 정규재 전 주필에 대해서 인상이 예. 좀 깊었던 게 김도영 기자의 기사를 보고 인상 깊었는데 네. 김도영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한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한국경제 내부에서도 기자들이 좀 비판을 한다라고 맞아. 했더니 네. 그 정규재 전 주필이 아니 한국경제에서 누가 그런 비판을 해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며칠 뒤에 성명이 나왔죠. 바로 아니 그 성명까지 갈 것도 없이 밑에 네. 바로 그 비판하는 기자의 멘트를 썼는데 네. 되게 자신만만하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건지. 뭐 아, 근데 네. 언론사 취재를 하다 보면 언론사 사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저도 취재를 맞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막 이래요. 내가 알기로 우리 회사에 그런 기자는 없다. 그런 불만을 가진 기자는 없다. 도대체 누구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저 모르실 분이 엄청 많다. 이렇게 네. 말하죠. 그렇죠. 우리 사장 김도영 기자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 준비해 오셨죠?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이 네.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정규재 주필이 그쵸.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주필 자리에서 물러난다. 네, 일단은.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정규재 주필이 네. 박근혜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네. 정규재 TV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단독 인터뷰인데 이게 인터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쵸.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대통령 아니에요. 당시 대통령 뭐라고 호칭하죠? 박근혜 씨? 박근혜 씨. 네, 네. 박근혜 씨하고 정주필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소통이 있어야지 소통이 없었다 하면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주필과 유군석 편집국장과의 대화를 요구했고 실제 좀 대화가 됐었고 형 기자들이요? 요구를 했죠. 예, 노조. 형 기자 노조에서.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규재 주필은 계속 정규재 TV를 통해서 네.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씨를 계속 대변을 했었죠. 그랬죠.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 그때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김도영 기자가 한번 정규재 예. 그때도 인터뷰했었죠. 예,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하신 말씀은 단독 인터뷰와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질문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렇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질문 같은 거 준비했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네. 정규재 씨가 그런 거 없었다. 되게 유려했다 말씀이 이렇게 말이 유료했다고요. 예, 그 유럽 뭐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소문들을 일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그 사람의 입장만 대변을 했었죠. 네. 그리고 되게 예리한 질문이나 이런 게 없었죠. 삼성 뇌물죄 문제,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한 문제들 네. 뭐 그런 건 없었고 소문이나 뭐 마약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맞아 그런 얘기. 예.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그 질문은 왜 한 거야 대체? 집권 정지된 대통령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핵심이 빠진 질문 자체가 논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일반의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랑 네.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도 논란이었고 아무튼 그쵸. 논란투성이었죠. 근데 그 정말 그 투샷 방송에 나왔던 그 투샷은 네, 진짜 흑백만 딱 입혀놓으면 네. 진짜 60년대 네, 같더라고요. 뭐 테이블 분위기가? 이런 것도 테이블 주변에 이제 네. 배경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 청와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춘제에서 하지 않았나? 네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 인터뷰 이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랬죠. 그리고 한국경제 내부에서도 이게 전혀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정치부